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하고 함께하는 수면의 맵에 저희가 방송을 5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11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정할까 하다가 많은 통증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불면증, 수면장애 환자들이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고 또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에서 수면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통증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올바른 수면법, 또 잠을 잘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모든 분들이 움츠러져 있는데 어깨 활짝 펴시고 즐거운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대학교 신경과의 김지영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병원 신경과의 김지영입니다. 네, 부산 지역에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수면 장애 또 수면 의학에 대해서 환자 진료와 또 학생 강의까지 해주시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통증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통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찔리고 아파서 오는 급성 통증이 있고요. 또 6개월 이상 동안 통증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 허리 디스크, 3차 신경통, 또 섬유 근육통, 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또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대상포진 통증, 대상포진도 그런 들어갈 수 것도 있고요. 있겠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때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요. 이런 통증들은 그 원인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면 이런 분들은 통증이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통증이 너무 많아서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깨기도 합니다. 또 어깨 통증이 있어서 옆으로 자면 너무 아프니까 자꾸 뒤척이면서 깨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을 드리다기보다는 만성 통증이 어떻게 수면을 악화시키고 또 잘못된 수면 습관이 통증을 다시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런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이고요. 대한수면연구학회 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수면연구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순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통증이 수면을 방해한다. 또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 세 번째는 잠을 못 자면 통증이 일으킨다. 왜 잠을 못 자면 통증이 생기는지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로 이걸 좀 정리하고자 통증과 수면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현상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은 또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통증을 조절하는 올바른 수면법, 즉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 그중에 수면을 잘 못 취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수면을 더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수면을 방해하고 불면증을 일으킨다. 만성 통증 환자들의 약 50에서 한 70% 환자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게 만성 통증 환자들입니다. 126명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 나왔으니까 한 20년 전의 연구인데요. 이 중에서 이 환자들이 어떤 거를 참 힘들어하냐고 알아봤더니 수면 장애가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고 또 통증이 심하니까 다양한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통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굉장히 많은 약들을 써도 통증에서 조절되지 않는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하게 되면 그 약에 의해서도 기력이 떨어지고 너무 아프니까 힘을 쓰다 보면 기력 저하, 또 잠을 잘 못 자고 힘이 없으니까 졸음, 또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죠. 우울증, 불안장애도 약 한 30-40%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식욕 저하도 나타나는데요. 이 어떤 가장 흔한 증상 중에서도 수면장애가 압도적으로 가장 흔히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이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을 굉장히 오래 앓고 있으면 손발 저리고 여기저기 통증들이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나 그냥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통증이 적은 사람들, 중간 정도 통증이 있는 사람들, 매우 심한 사람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을 200명, 300명, 400명을 조사해 보면 이게 이제 수면 장애가 몇 가지 불편하냐? 두 가지 불편한 거.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기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 계산했을 때 약한 통증은 2가지 정도. 근데 심한 통증은 2배가 넘어서 5개 정도까지 나타난다 하니까 이런 만성 통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들은 사실은 그냥 꾸준히 당뇨병과 같이 끌고 가는 병이다 보니까 통증이 오래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흔히 동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화상 환자가 있어요. 이건 재밌는 연구인데요. 화상을 이게 3도 화상까지 입어서 피부 이식까지 했던 환자들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가기 전에 이게 태어날 때입니다. 이때가 태어날 때 그 통증이 매우 심했던 화상을 입었으니까 통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짙은 색깔이에요. 근데 통증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남았던 사람들이 중에서 이 불면증,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절반 있는데요. 통증이 없었던 사람들을 약한 있었던 사람들은 수면장애가 한 20%, 25% 조금 넘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6개월, 1년, 2년을 추적해 보면 통증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 통증도 물론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처음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계속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약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보여주고요. 결론적으로는 통증이 수면을 일으키는 거죠. 뭐 다른 연구에서도 2만 명, 6천 명 연구에서 두통, 또 근골격계니까 근육통, 관절통을 얘기를 하겠죠. 어디 한 부위의 통증, 국소적 통증, 전신 통증을 있는 사람들한테 11년 또는 3년을 추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통증만 있었지 수면에 크게 문제 없었던 사람들을 11년과 3년을 추적해 봤더니 수면장애, 즉 불면증이나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못 자는 게 1.7배, 1.8배, 1.6배, 2배 정도 높아지는 걸 보면 당연하게 통증이 수면을 방해하고 또 잘 자던 사람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만성적인 불면증을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통증이 불면증을 일으킬까요? 아프니까 못 잘까요? 사실 뭐 복통을 경험해 하시거나 여기저기 통증이 심하게 오신 분들은 그날 밤 잠 못 자는 경우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런 급성기 불면 통증도 그렇지만 만성 통증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이유를 조금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통증이 오니까 여기 아까 처음에 그래프도 나오는데요. 경추통, 경부통, 손목 관절통, 발가락 뭐 이거는 아마 통풍 같은데 통풍, 디스크 이거는 이제 뇌의 문제니까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통증 같은 거일 텐데 이런 것들이 통증이 올라가면 각성을 일으키고 각성이 수면장애 일으켜서 잠들기 어렵고 유지가 어렵고 잦은 각성, 수면 시간 짧아진다, 졸립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꼭 의학적인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냥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자지를 못하고 아프니까 자꾸 깨고 놀리니까 깨겠죠. 그래도 저희 방송이 수면연구학회니까 이렇게만 설명드리기에는 저희 성이 좀 안 찹니다.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이 질문 주시기가 너무 어렵게 방송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연구학회다 보고 학회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쉬운 내용들은 다른 방송에서 보시고요. 저희는 좀 학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처럼 해준다고 또 의견도 주신 분도 있는데 뭐 의과대학 학생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네. 이거는 굉장히 수준을 낮춰서 저희가 일반인 강연할 때도 보통 쓰는 강의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워라고 보지 말고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강의들이 꼭 학생들한테 의과대학 학생이나 의학 전문가들한테 할 때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걸 학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질병을 이해해야지 치료의 방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뭔가 이게 통증이 올라가면 이런 통로를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저희가 이제 통증으로 뇌로 전달되는 회로가 한 4가지 정도 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 드리면 이게 위장관인데 어떤 통증, 만지거나 찌르거나 뜨겁거나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가면 척추를 타고요. 척추를 쭉 타고 올라가서 뇌의 숨골이라고 하는 뇌관을 통해서 결국은 뇌의 꼭대기에 있는 감각중추로 전달돼서 아 이게 차가운 거구나, 뜨거운 거구나, 이게 굉장히 아픈 거네, 찌릿한 거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잘못 전달되거나 뇌의 감각 중추가 손상되면 찔러도 모르고요. 아파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뇌졸중으로 이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위가 다치게 되면 손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으면요. 뭐 열쇠 고리도 못 느껴요. 칼로 찔러도 피가 나는데도 아픈 걸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 회로가 중요한 건데 이런 회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회로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강의에서도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뇌를 깨워주는 각성 시스템입니다. 이 숨골에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이 부위와 또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부위,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부위가 있어서 얘네들이 활성화되면 뇌의 아세틸콜린을 분비시켜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뇌를 깨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분비가 돼야지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요. 즉 우리가 사람이 잘 때는 얘네들이 꺼져요. 생체 시계가 수면 중추가 얘를 꺼서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생체 시계가 꺼지면 아침에 깨어날 때는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뇌를 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고 무엇인지 감지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통증 회로가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로쿠스 세룰레우스라는 요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증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왕창 분비가 돼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뇌도 각성이 되고 적절한 반응을 할 때 민첩하게 반응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불안할 때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적절한 긴장을 하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하면 과도한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서 혈관도 수축하고 혈압도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통증 중추가요. 회로가 이 아드레날린 쪽을 지나가게 되고 얘를 자극합니다. 또 하나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얘네들이 분비돼서 붙는 수용체가 있는데 A2A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으로 올라가는 회로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는 세 군데 부위에서 통증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맷집이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가 몇 대 맞고 나면 적당히 맞으면 안 아파요. 그리고 뭔가 다른 거를 집중할 때는 찔러도 안 아프고 맞아도 덜 아픕니다. 이런 것들이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억제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척추 쪽에 척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걸 뭐 절이라고 하죠. 이 저리에서 통증이 올라가서 여기서 통증을 억제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척추 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숨골,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요 부위에서 하고 그 중뇌라는 부위에서 여기서 마약성 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억제하고 여기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통증을 억제하고 세 번째는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싱귤러 자이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뭐라 하죠 이거? 네, 저도 계속 여기 강의할 때만 싱귤레이터라고 요 부위가 있는데 얘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막 흥분될 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얘네들이 통증을 억제해요. 요 세 군데가 통증을 억제하는 부위인데 자 문제는 통증을 올라가면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각성 중추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깨우면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신이 되게 맑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주변의 자극에 굉장히 반응을 또 잘합니다. 근데 잘 때도 통증이 계속 올라가고 만성 통증 환자들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통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니 밤에는 꺼져야 되는데 생체 시계 또는 수면 중추가 얘네들을 끄고 있는데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 부위가 계속 자극되니 얘가 뇌를 계속 깨우는 현상이 꺼지지 않는 뇌가 되면서 불면증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고요. 첫 번째는 통증이 오면 너무 불안하고요.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너무 아프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이런 교감신경의 항진은 뇌의 각성을 높이게 되고 수면 중추를 억제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가 통증이 아니더라도 걱정 많고 불안하면 잠들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어라, 마음을 진정해라, 잠에 대한 걱정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이런 불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교감신경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되죠. 항진되면 우리가 긴장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의 염증 물질, 인터로킨 6, CRP라고 하는 염증 물질이 분비가 돼요. 감염이 돼도 분비되는 염증 물질인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얘네들이 높아지면서 얘네들이 뇌를 자극시켜서 또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또 교감신경이 항진도 혈압도 높고 우리가 몸의 긴장을 높이는 아드레날린 외에 코티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높이니까 얘네들이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못 자게 되고요. 아까 제가 앞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이 통증 회로 자극에 의해서 아드레날린이 또 자극되고 A2A라고 하는 부위가 자극되면서 각성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통증이 이 부위로 올라가면서 멜라토닌이 잘 때 분비가 돼서 우리가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데 멜라토닌을 생성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불이 꺼지고 뇌가 진정이 돼야지 멜라토닌 생성이 시작이 되는데 통증이 올라가게 되면 수면 호르몬에 알려진 멜라토닌 분비, 즉 통증을 인해서 불안, 스트레스, 통증을 인해서 교감신경 항진, 또 그 숨골에 있어서 각성을 일으키는 아드레날린 자극, 도파민의 자극, 또 수면 호르몬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시켜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면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도 옆에서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저 다음 이야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 작가님께서는 허리를 삐끗했고 이것 때문에 자다가 종종 깨져. 이게 허리 아프니까 우리가 자면서 일자로 그대로 잘 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누워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3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뒤척임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 뒤척임은 잠의 단계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반복되면서 얕은 잠으로 넘어갈 때 뇌가 약간 각성이 나면서 뒤척임이 나타나는데 이 뒤척이게 되면 삐끗한 허리가 자극되니까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침대 얘기도 나오고 허리 안 아픈 침대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는 뭐 침대 얘기를 해드릴 능력은 안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거는 현재까지는 저기 질문이 있으니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원빈도 이름이 기네요. 저는 통풍 환자인데요. 통풍 환자 심하시죠? 요 며칠 잠 못 자면 발가락이 찌릿하고 그것 때문에 또 못 자고 약 먹고 발가락이 가라앉히고 공감합니다. 이게 통풍 환자는 요산이라고 하는 게 관절에 침착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게 요산이 관절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관절염 중에서 아주 심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뻘겋게 되고 붓기도 하고 굉장히 심하죠. 또 누워 자게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 관절에 주로 잘 생기고 고기, 육류를 많이 드실 때라든지 술을 많이 드실 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하시면서 또 심한 경우는 요산을 몸에서 빼내는 약제들을 같이 복용하시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통풍 환자들도 굉장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만성 통증의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